이게 좀 이슈인데 요즘 머스크 아니면 이슈가 안 되는데 정보기관을 방문했대요 이분이. 이분은 사실은 개인 어떤 그 야. 계약직도 아니고 뭐 자문인데 야. 뭐 가서 이렇게 했어요. 머스크가 NSA, NSC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안보국 같은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머스크 NSC 핵심 논리를 해서 이제 요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을 이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라라고 자기가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효율화 논의를 했고 NSA가 지금 티머시 호프라고 직접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축소와 인력 감축, 운영 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사이버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쪽 뭘 쓰라고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스타링크 예, 그런 거나 뭐 이런 거 쓰라고 그런 거 쓰라고 해서 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여기는 잠깐 했는데 아침 방송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억 달러 슈퍼팩을 이제 하겠다라고 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원래 기존에 이제 지난해 이제 자신이 레이스를 할 때 거의 3억 달러 정도 기부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소문인데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났던 게 뭐냐면 1억 달러 기부팩을 트럼프에 있는 슈퍼팩 시리즈나 아니면 그 시큐어 아메리카의 그 시스템에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억 달러 추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뭐 이제 이게 자신은 기부라고 하지만 전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1억 왜냐면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달러로 예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240달러 정도 되는데 120달러 예상하는 데가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간 제가 볼 때 테슬라는 살짝 놓은 것 같아요. 대신에 비상장인 스페이스X나 뭐 X 같은 데다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걸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쪽으로는 광고를 받고 스페이스X로는 이제 국가 도급 사업 같은 거를 이제 계약을 맺는 약간 이런 방식인데 여기도 알짜입니다. 정보기관 여기도 NSA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정보나 첩보나 그런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여기도 그런 사업을 해담을 한다는 걸로 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따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축소 가능성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갔는데 근데 이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하려고 한 거. 이 안에서 뭐가 있냐면 FBI나 CIA 같은 개편도 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걸 다 하기 때문에 방어망이나 이런 것들, 스타링크나 AI 기술 활용한 정보기관 현대에 관여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석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편이나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개혁 방향도 사실 자신에게 유리한 내로남불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네.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개편이라고는 앞에다가 써놓고 읽기로는 내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두 분 다 뭐 뻔뻔하시니까 네. 쓰기는 뭐 방문 읽기로는 팔기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지트 바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또 머스크입니다. 제가 원래 이게 앞뒤로 제가 원래는 다른 소식 뭐 알리바바 최근에 뭐 다른 게 나왔다는 얘기도 했고 맨 앞에는 오픈 AI가 뭐 요구한 거 이게 다 너무 일반적인 소식이라 핫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이게 연방법원에서 이제 좀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가 시간을 보시면 좀 전에 나온 시간이 만났거든요. 머스크한테 너 뭐 내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도지부에다가 연방에서 정부 감축 개입 문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판사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 부서에게 관계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14개 주의 민주장관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타냐 척크탄 판사가 머스크의 정부 개입 역할의 중요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법적 증거 개시 대상이 된다라고 입장. 그러니까 머스크를 처음으로 법적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머스크의 정부 개입에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는 의미고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머스크는 최근에 이제 여러 기관에 개입이 됐는데 사실은 자신은 뭐 개입이 됐지만 영향 행사하지만 자기는 그냥 아무 역할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개입이 증명이 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법원의 중요한 판결 사항은 머스크와 도지부의 3주 내에 주요 문서를 제출하는 것과
연방 기관 협력 계약 관계를 공개하라는 것, 정부 인사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내역을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신문은 일단 기각이 됐지만 이 서류는 내야 될 것 같고요. 연쇄적 압박이 추가 판결이 있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머스크네 티번이 연방 인사궁의 대규모 이제 해고에 대해서 이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싱턴 법원에서도 머스크의 부서가 정보공개법이라고 FOIA 적용 대상이라 판결하면서 이제 빠른 기록을 공개 명령하라고 했으면서 이 부분에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판사의 판결문에서 이제 도지부 인력과 머스크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어서 이게 어떤 판례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머스크는 향후에 이제 법적으로 많이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정보에 접근을 했으며 정보 축소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 머스크가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도지부가 헌법을 위반한 비선 권력인지 그리고 정부 축소에 권력을 행사한 게 적법한지 이 부분 세 가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법적 공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법적 파급력은 머스크와 도지부의 활동 중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건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